한덕수하고 트럼프하고 통화를 딱 했는데 저는 당연히 한덕수 권한대행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화를 한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한덕수 권한대행이 밑에 뭐 총리실이든 대통령실이든 담당자 시켜가지고 미국에 전화 좀 하세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우리나라 대통령이 이제 탄핵돼가지고 권위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런데 여태까지 그 78일 동안 그 트럼프 대통령하고 대통령이 그 직무 정지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자제하고 또 조심스럽고 해가지고 트럼프하고 이야기를 못했는데 현안이 이만큼 쌓여 있고 더군다나 상호관세 이게 때리기 일보 직전이니까 나래도 어쨌든 전화해가지고 트럼프한테 이런저런 이야기해서 좀 배려해 달라 이런 이야기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트럼프하고 전화 통화할 수 있는 그 시간 좀 마련해 주세요라고 이야기했던 것으로 전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기사를 보니까 그게 아니래. 그 기사를 보니까 전화를 먼저 건 사람이 한덕수 권한대행이 아니고요. 트럼프가 먼저 전화를 걸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트럼프가 그렇게 바쁘고 지금 온 세상을 갖다가 그냥 뒤집어 놓고 있는 사람이 그런데 어떻게 한덕수 권한대행한테 먼저 전화를 갖다가 했지? 그걸 갖다가 봤더니 어떤 기자가 이제 그 취재를 한 내용을 봤더니 그 다음에 이제 기사 쭉 나와 있는 거 그것 좀 띄워봐 주세요. 아, 그거 말고 그 뭐죠? 그 채널 A 기사 그것 좀 띄워봐 주세요. 채널 A 기사를 갖다가 딱 봤는데 그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 트럼프 대통령이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전화를 먼저 걸 만한 사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상호관세 때린다라고 하니까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폭락을 갖다가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은 뭐 수백 조가 하루 아침에 그냥 날아가 버렸다. 뭐 그랬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트럼프 입장에서도 미국 국민들한테 어떤 외국의 정상과 통화해서 그 정상과 이야기가 잘 되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필요성이 있다 해가지고 그래서 먼저 트럼프가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전화를 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전화의 내용이 뭐였다는 겁니까? 한덕수 권한대행은 뭐 트럼프를 갖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한반도 안보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 좀 더 신경 써야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트럼프는 자기가 X에다가 올린 것처럼 그 뭐 한국 대통령 권한대행과 아주 그레이트 콜을 갖다가 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이제 쭉 이야기가 됐던 건데 그런데 더 중요한 그 내용보다도 첫 두 가지가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첫 번째, 먼저 전화 건 사람이 선빵 날린 사람이 그게 누구다? 트럼프다. 두 번째는 트럼프가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이야기한 첫 번째 이야기가 그 아까 띄우려고 했던 것 좀 띄워봐 주세요. 그게 뭐였냐면 이거였다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한덕수 권한대행의 한 첫 번째 이야기가 아이고 우리 상호관세 니네한테 25% 때릴 건데 니네 어떻게 할 거야? 이게 아니고 그 뭐 조선 우리나라 필요한데 한국 조선소 일 좀 열심히 할 거야? 그것도 아니고 우리나라 LNG를 갖다가 한국이 좀 사줄 거야? 그것도 아니고 심지어 야 니네 방위분담금 더해 1조가 뭐냐 1조가 그거 너무 싸잖아 니네 경제 사이즈가 뭐 세계 12등이라며 그러면 100억 불은 해야 될 거 아니야 10억 불이 뭐냐 이것도 아니었대요. 이것도 아니고 트럼프가 한덕수에게 이야기했던 첫 번째 이야기는 어휴 한덕수십니까? 그렇게 물어보면서 액팅 프레지던트 미스터 한? 그러면서 그런데 당신 나갈 거냐? 이걸 물어봤다는 거예요. 다짜고짜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당신 대선에 나갈 거냐?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주변에서 좋은 얘기 많이 들리던데 그 대선에 나갈 거냐? 그러니까 저 전화했던 한덕수 권한대행 자체가 깜짝 놀라지 않았을까? 그래가지고 한덕수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그다음 좀 띄워봐 주세요. 많은 얘기를 듣고 있는데 그 트럼프 형 아직 결정 못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저것보다도 그 뭐죠? 채널 A 제가 그 캡처한 거 있잖아요. 그걸로 다시 한 번만 좀 띄워봐 주세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가
그 성과를 낼 수 있는 정상으로 한덕수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다음 페이지. 그러면서 그 트럼프 대통령의 참모들이, 그러니까 트럼프가 두 가지 놀랐을 거예요. 첫 번째는 그 주가가 확 빠진 거. 근데 그거는 트럼프가 뭐 여유가 있는 척했어요. 그러면서 뭐 나 충분히 예상했다. 벼터냐? 그러면서 어디에서 그런 이야기 했다는 겁니까? 골프 치면서. 그러니까 그 오히려 그 미국의 시민들, 미국 서민들이 확 열 받았겠죠. 그 다음에 트럼프한테 더 타격이 됐던 게 미국 국채 가격이 막 등락을 갖다가 하니까, 그러니까 아마 이거 좀 그 수습해야 되겠다. 수습하려면은 외국 정상하고 좀 잘 이야기해가지고 어쨌든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누가 좋겠냐? 뭐 영국이 좋겠냐? 일본이 좋겠냐? 뭐 차이나는 아닐 거고, 그다음 뭐 하다못해 뭐 이스라엘이 좋겠냐? 이런 이야기를 딱 했을 텐데, 그런데 저 밑에 그 까만 얼굴들의 트럼프 대통령 참모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한덕수라고 하는 사람이 좋겠습니다. 누군데? 그러니까 한국의 액팅 프레지던트인데, 대통령 권한 대행인데, 그 사람이 한국의 권한 대행일 뿐만 아니라 유력한 대권 후보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 사실은 깜짝 놀랐어요. 지금 한국의 유력 대선 후보 누굽니까? 이재명 대표잖아요. 이재명 전 대표인가? 그 다음에 이재명 전 대표 다음으로 유력한 후보 누구겠습니까? 김문수 장관? 그 다음에 오동훈이 아니고 한동훈 전 대표? 아니면은 그 오세훈 시장? 이런 분이지. 한덕수 권한대행은 저만 해도 유력한 대선 후보라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 한덕수 권한대행이 뭐 정치했던 사람도 아니고, 한덕수 권한대행이, 저는 확실하게 생각하는 게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통령 되면 대통령 일을 되게 잘할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 때 김학렬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굉장히 유능한 경제 관료였단 말이에요. 뭐 부총리였나 그랬는데 그 양반이 그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험 쳐가지고 그 대통령 뽑으면 내가 대통령 할 수 있다. 뭐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뭐 자기가 대통령 되면은 뭐 어쨌든 뭐 시험 공부하는 거하고 그 일하는 거하고는 다르지만,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통령 되면요, 저는 누구보다도 대통령 역할 잘할 거라는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이 되냐 안 되냐, 그게 문제인 거지. 그런데 미국에 다른 사람도 아니고, 미국에 그냥 뭐 이렇게 보수 단체 CPEC이나 그런 데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대통령실에 있는 핵심적인 참모들이 한덕수 권한대행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뭐라고 소개를 갖다가 했다? 유력한 대선 후보로 소개를 했다. 그 이야기를 누가 했다? 트럼프가 했다. 예컨대 비서실장이나 누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그 미스터 프레지던트, 한국의 액팅 프레지던트가 유력한 대권 후보야, 이렇게 이야기해도 그래? 그럼 뭐 이야기만 듣고 뭐 한덕수 권한대행 뭐 일 잘하슈, 힘들지, 뭐 이 정도로 이야기를 끝낼 수 있는데, 그런데 아예 첫 마디가 일성이 네가 한덕수냐? 너 일 잘한다며. 그러면서 너 대선 나간다며, 내가 그 이야기 들었거든. 이 이야기를 첫 마디부터 했다라고 하는 게 이게 간단한 이야기인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까 그거 다음 것 좀 띄워봐 주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 있느냐? 너 또 대선 나가냐? 네 얘기 내가 많이 들었다. 좋은 얘기 많이 하더라. 근데 너 대선 나갈 거냐? 너 나보다 3살 어리다며 대선 나갈 거냐? 그러니까 한덕수 권한대행이 형, 근데 지금 나 고민 중이야. 결정한 거 없어. 왜냐? 상황이 복잡하고 많은 사람들이 요구를 하는 사람들이 이제 많아. 근데 상황도 복잡해. 그래서 내가 고민 중이야. 그래서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 그런데 저 고민정이 아니라 고민 중입니다. 고민 중이란 이야기를 듣고 제일 놀란 사람이 누구냐? 뭐 저도 조금 놀랐어요. 그런데 제일 놀란 사람이 누구냐? 한덕수 권한대행 최측근 총리실 직원들이래요. 왜 최측근 직원들이 놀랍니까? 한덕수 권한대행이 총리실 직원들한테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저만 해도 궁금할 거예요. 제가 총리실에 총리 비서실장이라고 하면 그러면은 뭐라고 이야기할 거냐?
뭐죠? 뭐 국무조정실장이나 뭐 그런 사람이라고 하면 저기 그 총리님 지금 뭐 많은 사람들이 뭐 박수영 의원도 그렇고 어떤 의원들도 그렇고 지금 뭐 그 대선에 나가셔야 된다라고 결단하셔야 된다라고 그렇게 본다고 하던데 어떻게 총리님 생각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어떻게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무슨 소리입니까? 딱 제가 이제 한덕수 권한대행이에요. 여기 이제 그 국무조정실장이 와가지고 저한테 총리님 뭐 이런 말 이야기가 있던데 뭐 혹시 조금이라도 관심 있으세요? 그러면 무슨 소리입니까? 그러면서 대권에 디귿자도 꺼내지 마세요. 대선에 디귿자도 꺼내지 마세요라고 그 굉장히 한 칼에 꽉 잘랐다는 거잖아요. 한덕수 권한대행이 4월 8일 이전까지 그 트럼프하고 통화하기 이전까지는. 그런데 한덕수 권한대행이 그 트럼프하고 이렇게 전화 통화하는데 결정한 거 없습니다. 고민 중이다. 그 이야기는 고민 중이라고 하는 건 고민을 한 다음에 그 뭐라 그럴까 수를 둘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정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저 그 한덕수 권한대행의 저 트럼프에 대한 그 답을 보고 트럼프가 질문하고 한덕수가 답하다. 한덕수의 답을 딱 보고 제일 놀란 사람들이 뭐 우리 같이 뭐 이렇게 뭐 어리버리한 사람들이 아니고 제일 놀란 사람들이 총리실 직원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 굉장히 불쾌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좀 띄워봐 주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잖아요. 트럼프가 아름답다라고 생각하는 거 세 가지. 첫 번째 관세, 두 번째 원스톱 쇼핑. 트럼프가 쇼핑을 아주 뷰티풀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세 번째가 잉글리시. 한스 잉글리시 is very beautiful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딱 이야기를 했더니 그런데 저런 식으로 막 그 한덕수 그 권한대행을 보고 그 뭐 뷰티풀하다 그 다음에 뭐 그레이트 콜이다 이렇게 딱 이야기를 갖다가 하니까 그러면서 너 대선 나갈 거냐? 이 이야기를 딱 듣고 굉장히 불편한 사람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 야권 쪽의 사람인 것 같아요. 그 다음 페이지 좀 띄워봐 주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것저것 이렇게 두리번 거리다 찾은 게 뭐냐면은 한겨레 신문에 그 정의길 기자님이라고 한 분이 계시던데 저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이 칼럼을 썼는데 한덕수는 트럼프에게 영어 자랑하지 마라. 뭐 영어 잘하는 거 알아? 한덕수 권한대행, 한덕수 총리, 당신 영어 잘하는 거 나도 알아. 그런데 자랑하지 마. 당신보다 트럼프가 영어 더 잘해. 이런 뜻이 아니고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그 이야기예요. 제가 저 칼럼 한번 찾아서 읽어보세요. 뭐 기사를 읽어드립니다. 뭐 저 아이콘 누르면 아마 그 뭐 눈으로 안 읽어도 귀로도 읽혀질 것 같습니다. 저 그 칼럼 제가 얼핏 쓱 한번 읽어봤더니 정의길 기자가 쓴 그 칼럼의 내용은 뭐냐면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그냥 권한대행으로 6월 3일에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할 때까지 가만히만 있어라. 그 이야기인 거예요. 그 다음에 저기서 이야기하는 게 단순히 뭐 영어 실력 이게 아니고 그러면 뭐 어떻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저거 제가 그 모두의 말씀을 드렸어요. 예컨대 한덕수 권한대행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막 그 미국 대사관 통하고 해가지고 시간 잡아가지고 그 트럼프 대통령 한 30분만 시간 좀 내주세요. 그러면은 그 뭐 제가 어쨌든 뭐 한국의 정상하고 한국의 권한대행하고 미국 대통령하고 정상 간의 전화 통화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를 한국 국민들한테 쇼라고 하더라도 보여주는 모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발 30분만 내주세요라고 했으면은 정의길 기자의 저런 일갈이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라면서요. 오히려 저 아마 밤중에 저 전화 있었을걸요. 그냥 한덕수님 뭐 그냥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후루룩 전화 와가지고 아이고 총리님 그 권한대행님 큰일 났습니다. 무슨 큰일인데 트럼프가 1시간 뒤에 전화한다라고 합니다. 그럼 그게 뭐가 큰일이냐? 어쨌든 전화하라고 해라. 그런 다음에 통역 대기시켜놓고 있다가
아니지. 지금은 내가 이렇게 통역 쓰면서 그렇게 할 만큼 한가한 시간이 아니지. 아예 내가 못 알아듣는 것도 아니고 말을 못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다이렉트로 할 말은 빨리 다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그냥 쉔라쉔라 딱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정의길 기자의 이야기처럼 한덕수 권한대행이 트럼프 대통령 앞에서 나 영어 좀 합니다. 나 영어 좀 잘합니다. 그거 자랑하려고 저거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한덕수 권한대행은 마음이 지금 조마조마한 거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이라고 한 나라가 지금 국내적으로도 지금 이런데 국제적으로도 대한민국 기업들이 지금 뭐 갈팡질팡하는데 관세 25% 쳐맞고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러면은 뭐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나라 물가 올라가고 그러면 서민들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더군다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나라 안보가 제가 정보가 많겠습니까? 한덕수 권한대행이 정보가 많겠습니까? 북한군 얼마 전에 내려왔다고 올라갔다면서요. 그 다음에 지금 러시아에 파병돼 가지고 뭐 몇천 명이 죽었느니 많으니 그 다음에 김정은이 러시아 전승절에 초청받았다고요. 그 모스크바를 갖다 갈 거냐 말 거냐. 왜냐하면 그 친구는 비행기를 못 타니까 그러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그 우리나라 안보도 걱정되고 그러니까 그 통역 보고 저기 그 통역 딱 보고 그 미안한데 잠깐만 이제 좀 그 안 되겠어. 내가 다이렉트로 하는 게 좋겠어. 그래가지고 뭐 영어로 그냥 뷰티풀하게 한 게 아니에요. 한덕수 권한대행은 그 트럼프한테 한마디라도 더 하기 위해서 한 거지. 그런데 그걸 딱 듣고 나서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요. 트럼프 대통령이 한덕수 권한대행의 영어를 뷰티풀이라고 한 거는 표현을 예컨대 진짜 영어를 뷰티풀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 누구냐면은 공군 통역 장교들이 그 군 복무를 뭐 3년 정도 하는데 통역 장교로 오거든요. 근데 영어를 무지무지하게 잘하는 사람들이 와요. 그 뭐 이렇게 젊은이들이. 그러면 제가 그 통역 장교랑 일 무지하게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저 이제 미국에 있는 그 미국의 제 카운터파트가 그 연합사령관 법률 고문인데 변호사인데 저랑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이 빵 맛있다 딱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러면 그 친구는 그 통역을 어떻게 하냐면 이 빵은 뭐 아주 그냥 뭐 훌륭하고 그냥 뭐 테이스트가 뭐 그레이트하고 막 그러니까 딱 듣고 보니까 나는 심플하게 이야기했는데 얘는 나를 갖다가 되게 말을 갖다가 아주 그냥 격조 있게 우아하게 엘레강트하게 하는 그런 사람으로 말을 갖다가 그렇게 하네. 야, 얘 영어 진짜 잘하네. 한덕수 권한대행이 말을 그렇게 아주 그냥 뭐 이렇게 표현을 갖다가 뷰티풀하게 그렇게 하니까 저희 트럼프가 한덕수 잉글리시 뷰티풀이다 그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제 생각에는요. 한덕수 권한대행의 그 영어 이야기가 그 컨버세이션이 깊이가 있었던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이렇게 단어를 갖다가 아주 그냥 고상한 하버드에서 경제학 박사 받은 사람 정도가 쓸 수 있는 그런 아주 고상한 이런 단어를 한국 사람이 알아? 이런 단어를 이 사람이 구사해? 이런 게 아니고 그 내용 자체가 뷰티풀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아마 저 트럼프는 놀랐을 겁니다. 그 참모들이 한덕수 권한대행 굉장히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유력한 대권 후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하겠지. 그 다음 트럼프는 직설적이니까 그냥 포워드하니까 스트레이트하니까 그러니까 그 당신이 한덕수야? 또 대통령 나갈 거야? 나갈 수 있다며? 그 훌륭하다며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거기에 대해서 뭐 한덕수는 그냥 고민 중입니다 이렇게 딱 이야기한 다음에 지금 대통령님 근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말씀드릴게 잠깐 좀 띄워주기도 한 다음에 우리가 열심히 협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안보 이 표현이 전 정말 멋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표현이 멋있느냐?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한국과 미국 그리고 국제사회의 의지가 북한의 핵 보유 의지보다 훨씬 더 강하다라고 하는 것을 북한이 인식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이거를 갖다가 영어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트럼프 대통령은 저런 이야기를 딱 듣고 저걸 갖다 영어로 해? 대통령 깜이네. 명불허전이네. 명불한전이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전에 보였던 그 정의길 기자의 이야기는요. 제가 봤을 때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비판이고 그런데 왜 저런 식의 칼럼이 나왔을까?
저거 보고 트럼프가 인정을 해. 그러면은 지금 뭐 김문수 뭐 한동훈 그다음 뭐 오세훈 뭐 이렇게 생각을 갖다가 했을지 모르겠는데 민주당 쪽에서. 그런데 한덕수 미국이 인정을 해. 이걸 갖다 국민들이 알아. 그러면 조금 달라질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니까 저런 칼럼들이 나오는 거 아닌가.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시간이 뭐 많이 갔는데 조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 것 좀 띄워봐 주세요. 그런데 한덕수 권한대행이 뭘 했느냐? 재판관 2명을 지명을 했잖아요. 마은혁은 임명하고 이완규 그다음에 한 부장 함상훈인가? 그 함상훈 부장은 그 지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막 경기 버튼 막 일으키면서 거기에 대해서 왜 그렇게 민감한지는 제 나름대로 엊그저께 간단히 뭐 말씀을 드렸는데 뭐 맞는 말인지 틀 말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확실한 거는 뭐라 그럴까, 가처분을 갖다가 신청을 할 만큼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건 사실인 거죠. 그래가지고 그 가처분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가, 가처분을 냈어요. 그런데 주심이 헌법재판소는 그냥 랜덤으로 돌렸는데 그게 마은혁 그 신임 재판관한테 주심으로 걸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뭐 그렇겠죠. 뭐 믿어야지 뭐 그럴 거라고 저는 생각을 갖다가 합니다. 그 다음에 아직까지는 헌법재판소장은 누구다? 그 헌법재판소장은 문영배다. 그러니까 문영배 재판장, 마은혁 주심, 이 상황에서 가처분이 이게 이제 올라간 건데 이 가처분이 인용이 될 수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뭐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인용이 될 수 있을지 없을지는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지켜봐야 되겠는데 이게 제가 엊그저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법리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저것 법리적으로는 헌법 71조에 대통령 권한 대행은 뭐 이거는 해도 되고 저거는 하면 안 된다, 이런 규정 자체가 없는데 마지막으로 한 규정만 보여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법 6조를 보여주세요. 헌법재판소법인데 6조의 3항입니다. 그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됐을 때에는 임기 만료일까지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완규, 함상훈 두 후보자를 며칠 전에 지명한 거는요, 오히려 늦은 거예요. 그거는 오히려 한덕수 권한대행을 비판하려면 왜 이제야 지명했소라고 하면서 비판해야지, 왜 지명했소라고 비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헌법재판소법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됐을 때에는 임기 만료일까지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누가 임명해야 됩니까? 국회가 임명합니까? 아닙니다. 대법원장이 임명합니까? 아닙니다. 국회는 선출하고 대법원장은 지명하는 건데 임명은 누가 한다? 대통령이. 대통령이 없잖아요. 대통령이 없으니까 누가 해야 된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그러니까 한덕수 권한대행은요, 우리나라 헌법재판소 법을 지키려고 무지하게 노력을 하신 분이고, 오히려 4월 18일까지 후임자가 임명되도록 했었어야 됐는데 그거 넘어가게 생겼다. 그러니까 당신 왜 일 똑바로 안 했느냐? 비판받으려면 그렇게 비판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아예 5항까지 보겠습니다. 국회에서 선출한 재판관이 국회 폐회나 휴회 중에 임기가 만료됐을 때에는 국회는 어떻게 해야 된다?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된다. 오히려 작년 11월에 후임자가 국회에서 3명이나 결원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적으로 국회도 마찬가지거든요. 대통령이 저 임기 만료일 그 날짜에 후임자를 임명하려면 그 전에 국회는 후임자를 선출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할 수 있답니까? 차라리 한답니까? 아니잖아요. 임명하여야 한다. 선출하여야 한다. 법을 위반한 거는 국회예요. 법을 위반한 사람들이 어떻게 그 법을 갖다가 제대로 지키려고 한 사람에 대해서 가처분을 갖다가 할 수가 있겠는가? 헌법하고 헌법재판소법을 종합적으로 딱 봤을 때
한덕수 권한 대행에 대해서 저 가처분 효력이 인정이 된다라고 하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거는 진짜 법률가로서 저같이 판사가 안 된 또는 못 된 뭐 어쨌든 판사 저 해본 적 없어요. 저는 판사를 사법연수원 다닐 때 판사 15만 한번 해봤는데 뭐 15할 때 제가 수원지방법원에서 판사 15 했는데 멀어가지고 잘 나가지도 않았어. 솔직히 말하면 죄송합니다. 제 지도 그 부장님이 굉장히 그 훌륭하신 분이셨는데 굉장히 유명한 분이셨거든요. 그런데 그 뭐랄까 창조일간에 이렇게 사고로 돌아가셔서 제가 마음속으로 죄송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장님이 어쨌든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수원 뭐 귀찮아가지고 그때 안 나갔었는데 저 그 판사를 갖다가 해보지도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률가라고 하면요 법관으로서의 양심대로 재판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가처분 뭐 결정이 다음 주쯤 나온다라고 했는데 또 어떤 결정이 나올지 모르겠다. 그런데 한덕수를 비난할 수 없다. 저는 어쨌든 그런 생각 듭니다. 그래서